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고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2년 12월 9일 오후 5시입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연달아서 뵙습니다. 어제 이렇게 또 연달아 찍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서울 쪽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칼바람이 불었는데 그리고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괜찮더라고요. 사시는 곳은 각자 다르시겠지만 날씨가 어떠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름 좋아하세요? 겨울 좋아하세요? 하면 저는 이제 겨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한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뭐 빙하가 녹고 있고 그리고 환경이 계속 바뀌면서 이 계절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죠. 저는 제가 그래도 살아있는 한 이 계절이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좋은 곳들을 가보고 많은 곳을 보기 위해서라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좀 뜬금없는데요. 그냥 날씨가 또 변덕이 있다 보니까 정말 날씨가 이렇게 추워야 할 날씨에 춥지 않다 보니까 괜히 또 환경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라도 플라스틱을 줄이자 하면서 또 오늘 스타벅스를 먹고 있는 걸 보는 제 자신을 보니까 참 저도 변덕이 심하구나 느낍니다. 좀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사실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또 결국 비트에 대한 시황일 텐데요. 저는 사실 아시죠? 또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또 똑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저는 1년 복만 보라 했잖아요. 1년 복만 보면 안다. 근데 또 웨이브가 유의가 이번에 됐어요. 뭐 스테이킹 이슈도 있고 다 있는데 와, 이 차트 보이세요? 이거 거의 빼빼로 아닌가요? 빼빼로? 이 고점 대비 반등 없이 쭉 빠졌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몇 봉이죠? 와, 이 월봉 보세요. 월봉 이게 몇 개냐면 와, 8봉 8개월 동안 빠지기만 했습니다. 저 웨이브 몰리신 분들 보면 진짜 이거는 못 빠져나오는 차트로 만들어 버렸다. 예. 근데 과연 요번에 위믹스 사태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 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몇 가지 있을까? 과연 이 판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판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나, 동생, 오빠, 형님, 아저씨, 뭐 할아버지 다 포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판에 지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금융자산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작고 가장 흔들릴 때 더 요동을 치는 게 가상화폐 판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물갈이 되는 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판을 비유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주식판을 보면요. 그 주식판에서 예전에 코스피가 코스닥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개미들만 투자를 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인이 들어왔고 그 기관이 추후에는 우리 국가 기관에서 연금이 들어오면서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도요. 잘 돌아보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는가 물어보면 1000개 중에서 1%가 될까 말까를 합니다. 결국 우리 지금 시장은요. 먼 미래에 살아남을 코인을 사실 투자를 하는 관점은요. 솔직히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럼 정말 기관들이 투자하는 코인 포트폴리오는 신빙성이 전혀 없을까? 아니면 아예 할 수 없을까를 보면요. 그분들의 투자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투자하는 관점은요. 사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기술에 투자한 곳들이 만약에 코인으로서 망하더라도 그분들은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살아남기 때문에. 그건 좀 관점이 틀립니다. 기술은 영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정말 이제는 탄탄하게 검증 절차를 거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인파는요. 지금 이 코인판에 대한 생태계를 더 잘하는 애널리스트가 더 맞지 차트를 잘 본다고 해서 저는 더 승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뉴스만 보시더라도요. 금리 스텝에 휘둘리는 코인 시장. 이게 엄청 휘둘려요. 이게 그냥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많이 흔들립니다. 어떨 때 흔들릴까요? 바로 패드 자이언트 스텝마다 비트코인은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속도 조절을 할 때 또 상승한다는 관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속도 조절이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12월 15일 나오는 이때 지수를 반영한 속도 조절 때 상승을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슈가 적용을 할 가능성보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준 걸 잘 보면 아까 제가 앰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요. 월봉 차트를 영상 초반에 냅뒀는데 이 차트를 잘 보면요. 제가 과거에 갖고 왔던 차트 있죠. 이 차트랑 거의 그냥 100%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 미래가 똑같이 가냐가 아니라 제가 이 차트 계속 말씀드렸죠. 이 차트. 이 차트 구간이 지금 이거랑 봐보세요. 완전 똑같다 보시는 게 낫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근데 지금 그 다음 하락은 사실상 여기서 나왔거든요. 예.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하락 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제가 12월은 사실상 아래 꼬리가 달리냐 아니면 더 빠지냐의 영역이라고 1년봉으로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영상이라 봤을 때 이걸 다시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이 아까 요 구간에서 하락하고 반등이 오죠. 그 다음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저점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위로는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아까 금리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12월 버틴다. 1월에도 0.5, 0.5를 하면 결국 인하 포인트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0.25로 전환하는 순간이 폭락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버티고 내리는 이 시점 있죠. 이렇게 하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텔레그램에서 제가 딱 하나 집어드렸던 게 뭐예요? 어제 일봉상 고점 넘겼다. 그러면 이번 주는 간단하다. 이번 주에 내릴 의도가 없다. 얘네는 그 의도는 일본 고점 넘겼죠. 이 의도는요. 이번 주 안에는 일본 고점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월봉 좀 헷갈려요, 진아님. 그러니까 지금 오른다는 거예요, 내려야 간다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하나요. 일봉 어제 올린 거는 시간을 끄는 봉이니까 내가 그냥 사고 싶으면요, 2,249만 원에 손절 걸고요, 그냥 지금부터 사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관점이냐? 나는 오른다에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손익비상으로 마이너스 2% 범위거든요. 나 2% 있는 거는 사실상 맨날 40% 이러는데 괜찮잖아요. 내가 맨날 40% 이러는데 2% 있는 거는 좀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이 정도면 뭐 맨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잠깐 맨날 급등하는 거 타가지고 마이너스 10%씩 물리는 것보다 이건 낫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손절해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아닌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웨이브 급등한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 살까 말까 이렇게 해서 나 사야겠다 샀어 쭉 떨어져 마이너스 30% 손절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낫잖아요. 이거보다 마이너스 2% 정도 범위는 고민할 수 있는 여지다. 그래서 손익비적으로는 내가 정말 투심적으로 무너진다 싶으신 분은 그냥 2,250만 원에 손절 걸고 사시고 끊어지면 손절하시고 이거밖에 전략이 없고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봉이 턴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턴해도 어차피 내려온다. 왜? 1년 봉이 연말이다 보니까 12월 상 버틸려는 흐름인 거지 다른 게 없다. 그리고 전체 침체는요. 언제부터 온다? 0.25부터 확실히 꺾이는 순간.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년에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대표적 위험자산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급격한 반등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울러 루나 사태와 글로벌 가상, 자산거래소 FTX 파산 신청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도 가득하다. 다만
다만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바닥 탈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 인상 속도 늦춰지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바닥 탈출이 가능한 의견도 나온다. 근데 규제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 보면요. 지난 9월 21일과 11월 2일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있을 때 밟은 전후에도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근데 이번에 12월은 빅스텝이죠. 이때는 0.75가 두 번이 나왔을 때는요. 그 하락폭이 두 번을 검증해 나왔는데 0.5때는 그거보다 반감될 이슈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유튜브 중에 저한테 댓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댓글 중에 보시면 인기 댓글은 이런 분들 계세요. 쿠킹정님은 손절하기엔 마이너스가 너무 크고 물도 못하고 차트는 무섭다 하시고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것도 정답이 없고 항상 50%가 분할 매도든 손절이든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락장에 맨날 떨어진다 소리 하니 맨날 맞는 듯 차라리 그냥 당분간 코인 접으라고 하세요. 그냥 저는 그냥 저는 이제 길게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더무님, if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종시가 된다면, 중국이 방향을 전환한다면, 갑자기 금리 인상이 종료면, 기관이 들어올 발판이 마련이 된다면, FTX 제네시스 및 파산주의 회사들 전통금융에서 인수한다면, 테슬라, 아마존, 구글, 애플 등 코인 결제에서 전격 진행한다면, 기타 등등의 이유로는 절대 상승을 어떤 좋은 조건은 없나요? 어차피 악재도 가정 아니던가요? 아니, 당연히 있죠. 근데 저걸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가 봐서 모를 것 같은데? 러시아 전쟁을 종식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 중국이 방향을 전환하는 걸 일개 개미가 알아? 갑자기 금리 인상이 종류가 되나? 이걸 알 수 있나? 기관이 들어올 발판이 마련, 이거 내가 알 수 없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조건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투자자 마음을 돌릴 신뢰 회복이 있어야 할 모멘텀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 시간이 필요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거는 호재성이 터진다고 해도요. 순간 급등을 할 수 있어도 과연 그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요. 이번 FTX로 투자자 마음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신뢰 지수가 다 떨어진 이 판을 바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앞으로의 비트코인 판에 신뢰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앞으로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이 판이 신뢰가 없지 않나요, 사실? 투자자들 스스로한테도 물어보세요. 과연 이 판에 신뢰라는 단어가 현재 존재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FTX 사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들의 인식에서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 좀 더 리스크 있는 자산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미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하는 수단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결국 그때 그 기회라는 건 미래에 돼봐야 기회였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튤립 버블 같은 그런 사기였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나는 이게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미래에 봤을 때 올랐다면 그거는 정말 그분이 큰 과감한 베팅과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뢰로서 받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요. 다른 것도 아닌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끝내지만 신뢰라는 게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또 끝났습니다, 여러분.
12월이 이제 정말 성큼 다가왔고요. 2022년이 곧 끝나갑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하락의 기간이 다 오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그래도 저는 반등장은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반등장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지난 영상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이 큰 상승은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최소한 바닥 대비 200% 이상의 범위 안에서는 오고 갈 수 있다. 이런 장일 때야말로 사실상 현물보다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나가는 고정 배너 댓글 통해서 항상 인사이트 방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이트 방이 왜 좋냐고 말씀해 드렸죠. 다양한 지적 지식이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곧 돈인 시장에서 꼭 필요한 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제 또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